우리가 안 끼고 있으면 또 위험성이 네. 예, 세 분 다. 예. 그래야 뭐 맞아 잘해. 네, 2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와 경상북도 치과의사회에서 준비한 세 가지 사전 질문지를 세 분의 후보자에게 드리는 공통 질의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3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의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국 노조와의 연봉 및 급여 합의 건입니다. 여러 후보님들의 공약을 보면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국 노조와 체결한 불합리한 단체 협약서에 대해 노조와 재협상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과 무관하게 기존 노조와 협약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재협상과 관련하여 실현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완료하였는지와 더불어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일정을 제시할 수 있으신지요. 아울러 노조에서 기존에 체결한 협약서에 대해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였는지요. 답변 순서는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1번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장은식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섬세한 질문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통은 단체 협약서 어떻게 할 거냐고만 묻는데 대치 사무국 노조의 연봉이나 급여 합의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주셔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치 노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직원들이거든요. 근데 임금 체계를 보면 초봉이 지금 3천만 원이 안 됩니다. 2,600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서 사실은 노조가 아닌 14명의 국장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봉과 수당들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 여건이 안 좋아서 그냥 나가는 경우도 많고 되게 이렇게 열악한 그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지라 제 생각에는 직원에 대한 좀 직무 분석 같은 거 그리고 조직 체계 개편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출퇴근 뭐 시차제라든지 아니면 뭐 유연근무제에서 어떤 직원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지만 어떤 직원은 그 뭐 국회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뭐 점심에 출근해서 늦게 이렇게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그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임금 체계를 조금 손봐야 되는 이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단체 협약서에서 굉장히 우리 눈높이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과도하다고 싶은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뭐 금속을 하면 뭐 퇴직할 때 뭐 금을 뭐 10돈을 준다, 삼냥을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상조에서 하는 걸 그냥 그 대신에 우리가 부담하게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그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수정을 해서 너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하도록 하고 대신 뭐 기간은 사실 가서 이게 가서 폐기를 하고 이렇게 하게 이게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잘 그 노조하고 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하신 거죠. 법률적인 검토를 하였는가, 그다음 일정을 제시하는 문제하고 협약서를 고수할 경우 세 가지인 걸로 파악을 합니다. 먼저 노조 협약서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릴 게 저는 그 단체 협약서에 대한 파기를 공약을 했었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댓글을 보니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노조와 파기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협약서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인 잣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새로운 협약서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반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약 과정의 어떤 위법성이나 이런 거는 협회 미불건 감사 보고서의 내용이나 또 모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노무법인을 통해서 검토 및 분석한 자료로 법적 검토는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법률적 검토 이전에 협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면 모두가 전멸한다는 그런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노조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제시는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협약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협회 회무가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노조 측에서 기존 협약서를 고수할 경우 협회는 셧다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협회 해산까지 간다는 배수진으로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봉 및 급여 합의라는 것은 그냥 노조 협약서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6월 8일에 출마 선언을 하고 제가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법률적 검토를 제가 완료했습니다. 6월 21일 날 제가 법률적 검토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노사협약서를 보면 노사단체 협약의 내용 중 일부가 민법과 정관에 위배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4.19 노사단체 협약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 절차상 하자는 대의원 총회 심의사항인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정기 이사회 토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로 노사대표가 서명을 해버리는 아주 초보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사단법인과 민법 제59조 1항의 부분을 보면 아무리 대표라 하더라도 회의 정관에 규정한 취지를 위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취업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의 재개정이나 예결산에 관한 심의사항은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대로 대의원 총회를 거치도록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민법 제760조를 살펴보면 문제는 이렇게 위법 행위를 한 교사자나 또한 다시 말해서 같이 사인한 방조자도 공동 행위자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표권을 위반해 체결한 치과의사협회 단체 협약과 또 그것을 관련해서 같이 사인을 한 노동조합 측조차 같이 공동 과실의 책임이 있다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작년 2020년 7월 9일에 취업이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는 이것이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 그래서 2000년 4월 25일 제69차 대의원 총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이 됐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노동조합 측도 이미 예산에 관한 사항은 회장 혼자 집행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사자나 방조자나 쌍방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협약서는 파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협약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준수를 해야 됩니다. 단 이 협약이 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위법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노조와 협회가 책임 당사자로서 재협상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박덕은 후보 쪽에서 얘기했던 파기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냥 계약을 깨는 겁니다. 이 계약을 깨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계약을 깬 사람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노조와 또다시 소송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지금과 같은 그 조사자와 방조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가 테이블에 끌어내서 같이 노사단체 협약서를 전면 재검토하자라고 저희가 제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이댔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재검토를 안 하겠다. 그럼 어쩔 수 없이 2년은 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협회는 예산을 통과를 안 시킨다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승인을 안 한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계속해서 앞으로 1년, 2년은 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서 노사 문제 해결 과정을 저희가 좀 자세히 그 프로시저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극단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한 사람만 살 수 없으면 같이 죽자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결코 회원들에게도 좋지 않고 또 노조한테도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노사 문제 해결에 관한 일정을 정리해드리면 일단 당선이 되면 7월 이사회에서 노사단체 협약서를 전면 재검토를 결의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에 논의를 붙이고 거기에서 논의에 대한 저희가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후 재협상을 통해서 내년에 정기대의원총회에다가 보고하는 순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협상이라는 것은 기한을 정해놓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한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 후보자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되도록이면 3분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통 질의입니다. 집행부 내 화합 및 사업 건인데요. 전 협회장의 사퇴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집행부 임원 간 갈등과 불화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회장으로 선출되면 임기 동안 원활한 회무 수행을 위해 집행부 임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원들이 사익 없이 치과계를 위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어떤 게 있고 중지 및 폐기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기호 3번, 기호 1번, 기호 2번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원들이 사익 없이 일할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협회장이 먼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회원 중심 회모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훈 집행부에 대한 그 평가는 일일이 그 사안을 나열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분이 회원 중심의 회무를 펴고자 했다는 그런 컨셉과 열정에는 우리가 높은 점수를 드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자리인데 참모들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좀 인간적으로 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선되면 노조 협약서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러면은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소주 한 잔 정도 이렇게 청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 집행부의 파행에 지부장들과의 소통이 부재하게 되었고 관계기관들과의 채널이 단절된 것은 협회로서는 뼈아픈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다시 복구하는 일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회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임플란트 보험 4개 확대를 먼저 들고 싶고요. 곧 있을 대선을 위해서 대선 정책 기획단을 꾸려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내 화합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집행부를 일단 예를 들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원 간의 갈등 해소와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든 권한을 이사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집행부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은 부회장 중심제 회무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들이 모든 것을 총괄을 하고 이사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냥 시키는 것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들이 한 두 사람 그만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사를 홍보이사, 기획이사를 해봤지만 결국은 이사가 중심이 돼서 협회가 일을 해야만 그 이사들의 어떤 그 자율권이라고 할까? 이것이 보장이 될 적에 협회가 무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무이사들의 권한을 높이고 각 이사들 간의 부처 간 혹은 기구 간 의사 결정 구조를 명확히 해줘서 집행부 내에 부작용이 없도록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협회 속성상 이사들이 들어와서 일을 배우는데 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개 한 1년 정도는 직원들의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부 일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사실은 임원과 직원 간의 어떤 그 관계성을 잘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불행히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임원들 간에도 그렇고 임원과 직원 간에도 원활한 소통이 안 됐던 것이 지난 집행부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협회장이 된다면 협회 임원과 직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마치 직원이 상전이냐 마치 직원이 임원들을 볼 적에는 저 사람들은 3년 있다 갈 사람이다. 이렇게 대보듯이 이렇게 보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어쨌든 임원과 직원 간에 또 소통을 원활히 하는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해서 이사들 간에 또 이사와 직원 간에 그런 그 자유로운 형식의 회무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공유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과 그 폐기업은 신규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그 지금 집행부가 추진해온 사업 중에 그나마 회원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됐던 일들 또 예산과 시간의 낭비 없이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상원 집행부에서 잘한 것은 불법 의료 광고를 실질적으로 고발을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를 했던 그런 실행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2002년도에 제가 기획이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당시에도 치의학연구원을 만든다고 그 당시 정재규회장님과 제가 그 보건복지부로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치의학연구원을 만든다고 작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 2015년도에 서상기 의원도 치의학융합산업보건 개설 그 발의를 하셨는데 그러한 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계속해서 하겠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회장이 된다면 어려워 보이는 그 보조 인력 문제에 실질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를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이제 거의 끝맞이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서 치과에서 인력 감축 논의를 좀 지속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제가 페북에서도 보니까 그 교수님 한 분이 이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맨날 인력 감축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위원회도 하나도 없더라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치과의사 인력 감축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할 사업은 나중에 집행부 내에 들어가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장원식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그 집행부 내의 화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부터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행부는 부회장이 10명이고 이사가 22명입니다. 회장을 포함하면 33명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입장도 아주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집행부는 31대 집행부는 또 여러 갈래로 나와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 싸우느라고 제대로 의견을 한번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후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사들이든 부회장이든 이런 분들이 이게 뭐 저희들처럼 월급 받는 분들도 아니고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명예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분들 아까 장영준 후보께서는 뭐 이사들 중심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뭐 이사들 중심이 되든 부회장 중심이 되든 하여튼 그분들이 열심히 소신껏 일할 수 있게 그 회장으로서 협회장으로서 뒷받침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서로 잘 소통을 하도록 하고 다행히 지금 이사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두 분은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잘 아는 분들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 잘 소통하고 잘 화합해서 일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집행부를 교체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언제 집행부 꾸리고 또 언제 업무 파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금년 다 가버리고 내년 3월이 대선입니다. 우리 아까 대선기획단이 발족되어 있는데 그 지금 이 사람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임플란트도 4개 되는 거 반영도 시키고 일을 지금 집행부를 갖고 일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뒷받침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약 중에서 지금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뭐 한국형 DA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12주 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뭐 이게 덴탈 어시스트를 만들겠다는 이런 공약이 있으셨는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생기면 위선자들이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겠다고 막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를 그 제도를 도입하시겠다고 우리 박태웅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상훈 후보 공약이었는데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본인이 이번에 재무이사가 얘기하기로는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할 거는 우리 이상훈 후보 공약 중에서 뭐 임플란트 2개를 4개로 하겠다. 사실은 저희들은 저희 치과의 파일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조 협약사에서 노조들이한테 1년에 2천만 원 안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로 하면 파이가 거의 1조가 커지거든요. 이런 것들에 왜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노조 협약서도 뭐 단체 협약서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 파일을 키우는데 이게 더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후보자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공통 질의입니다. 치과계 현안 문제 건인데요. 최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의원급 확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회원분들의 반대 서명 등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분들의 의견이 관계기관에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어떤 해결책 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진행 중인 이전 집행부 관련 송사와 관련한 중재 의지와 더불어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송사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이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2009년부터 오랜 시간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2009년도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정책을 시작을 했고 2015년도에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법적 근거도 마련했고 2019년도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로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의무화도 언급이 됐고 급기야 2020년 9월 4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듯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에 관한 정책을 굉장히 오랜 시간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그만큼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온 힘을 다해 대응하지 않으면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해결 캠프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대응이 취임 후 가장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 날까지 전부 다 내용을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은 정부가 법률 개정까지 해서 진행한 정책이므로 우리가 이거를 싸우려면 법률의 오류를 잡아서 싸우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서울시 치과의사가 앞장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헌법소원, 또 5월 26일 날 제기한 의료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협회가 법률과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공동 연대 투쟁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15일 전국 지부장 협의회의 전면 거부 결의를 적극 지지하고 저를 포함한 저희 해결 캠프 운동원 전원 및 당선 후 차기 집행부 전원은 선량한 일반 회원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비급여 수가 고지를 전면 거부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 불복 법정 투쟁을 불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하여서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압박을 위한 여론 형성에 나서겠습니다. 일간지와 뉴스를 이용해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 철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몇몇 신문과 방송에는 이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제보하였습니다. 어제 연합TV에서 저희 인터뷰를 해서 촬영을 해갔습니다. 또한 이틀 전에 한겨레 신문에 저희가 기고문을 냈습니다. 여론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송사 관련 중지 의지를 물어보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서약서 작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미 정견 발표에서 소노성 소송전을 모두 중단하자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29대 집행부, 그 다음에 30대 집행부 소송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기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소송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협회가 1년에 들어가는 선거 소송 비용이 8억이 됩니다. 8억이라는 돈이 내부 소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로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저희 치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순복을 약속하는 공동선언을 제안할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지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상원 회장 당선 직후에도 박영석 후보 측에서 선거 결과를 불복하여서 협회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불복 이의 신청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회무가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후보였었기 때문에 후보 네 사람이 서약서도 썼었습니다. 모든 것을 저희가 수용한다는 서약서도 썼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어떤 서약서를 저희가 작성을 하든지 간에 생길 수 있는 일이고 또 생겨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승복을 약속하는 공동선언을 통해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장은식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3번도 이렇게 질문이 두 개입니다. 현안 중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의원급 확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 반대하는 것은 의료 영리화를 막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길이라는 명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열심히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의사회와 같이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 지금 헌법 소원을 하고 있고 시행중지 가처분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아까 장윤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법적 제도적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폐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안 된다면 빈도를 줄이거나 부담을 줄이고 항목수를 줄이는 등 이렇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별도로 또 민주당 정치수기위원님께서 비급여 보고 의무라는 또 제도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집행부 관련 송사는 중지할 의향이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중지할 수 있는 거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원 조정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의 문제들 이렇게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모 협회장님 만났더니 무슨 유두치과 관련해서 이렇게 민형사상 소송을 50건 정도 계신 분이 맡으셨다고 하던데 요새는 트렌드가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내부에 있는 이렇게 하자. 이렇지 않게 우리끼리 좀 사이좋게 우리끼리 서로 싸우지 않는 그런 좀 선거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리가 개파주의가 되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선거 기간에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싸우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기려고 극한적으로 대립을 하고 여기서 갈등과 개파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선거는 경쟁이지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남이 약점을 파고드는 네거티브 운동도 하지 않을 것이며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서로 소송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과계가 합심해서 다시 치과계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송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고 되어 있던데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아까 장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오랫동안 진행해온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우리가 7월 13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그런 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제출을 거부하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협회가 너무 힘이 없다. 또 이게 정부에 대해서 너무 위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이 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 모든 회원이 다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가 과연 과태료를 매길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야 정부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래알처럼 흩어지니까 정부도 의협의 한 내과나 소아과 정도의 한 과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 자료 제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우리 모두가 단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송사 관련에 대한 질문은 저희 공약에 분명히 적시하였습니다. 제가 송사를 절대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회 내부에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송사도 협회장이 되면 들여다보고 중재가 되면 중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협회는 정치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그 집단은 자꾸 쇠락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 의존해서 뭔가를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이미 그거는 진 상황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송사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서약서는 제가 더 제안하고 싶은 사안이고 필요하면 정견 발표에 끝나고 사인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통 질의 시간 이걸로 마치고 다음은 후보 간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에게 10분씩 시간이 주어지며 1분이 남을 경우 타임벨이 울리겠습니다. 자유주제로 질문하고 답해 주시면 되며 상대방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인격모독, 격색 선전 등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가급적 감정적인 언행은 삼가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1번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장은식 후보자님께서 상대 후보자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근데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주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처럼 그 자그마한 병원 하고 계시지 않고 뭐 대형 병원을 여러 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주위 병원가랑 갈등이 있거나 마찰이 있거나 이러시진 않은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병원은 그 의료법인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올라오는 병원을 3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랑은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 비영리 의료법인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수입이 나더라도 수익금을 가져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저 공직에 계신 분들 월급 받듯이 저도 법인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혹시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법인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저는 회계, 또 외부 회계 감사도 받고 또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보고서도 다 작성해서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국가 자산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법인이 분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인은 검진센터입니다. 제가 무슨 치과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검진센터입니다. 그래서 검진센터 내에 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의 대표이기도 하고 검진센터 내에 있는 치과의 진료 원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진 주로 진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태근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등을 야기한 임원들을 탄핵하고 임원들 대폭 교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출직 임원들을 교체하는 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교체한 임원들이 과연 업무 파악하고 일을 하고 제대로 하는 게 과연 치과 그렇게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될 텐데 그게 치과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현 집행부 임원을 재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냈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집행부 재개편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 집행부 임원들도 제가 당선이 되면 이러한 회원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함께 할 수 있는 임원들은 제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정관 17조 임원의 임기 3년을 완전 보장을 해석하는 임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대의원 총회에서 그 문제는 잘 해결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또 장현주 후보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회에 이렇게 홍보물, 이렇게 저희들 공보물을 보니까 협회 예산의 66.8%가 인건비라고 이렇게 인쇄되어 나와 있던데 그 협회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길래 제가 보실 때 이거 맞는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66%나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80억에서 그 이상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인건비라는 거는 오른쪽에 구성을 했지만 급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주는 어떤 세금성 그런 경비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팩트에 근거해서 마련을 한 것이고요. 현재 저희 협회에 정직성 경비가 60%가 넘는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경종을 좀 울리고 싶은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최소한도 이 인건비가 60%가 넘는다 그러면 어느 조직도 사실은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병원도 50%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어떤 그 불가분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협회 사무국의 노조의 어떤 그 문제점을 좀 앞으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그런 그 정직성 경비가 들어간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거고요.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 그 6040 최소한도 6040 운동을 좀 벌여서 60%대의 그런 그 정직성 경비를 제가 보기에는 제가 3S 공약을 했는데 스몰 그다음에 스마트 강하게 스트롱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봐서는 자꾸 강한 협회를 만들려면 이런 정직성 경비를 40%대로 떨어뜨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제가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때 시간이 남았으면 나왔나요? 한번 더. 네, 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또 우리 박태근 후보께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 아까 그 외부 회계 감사를 도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협회에서 이게 왜 이상훈 회장이 이거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도 못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지? 외부 회계 감사 도입을 못한다는 이유를 모 부회장님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표명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외부 회계 감사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의 가장 그 논점이 뭐냐면 외부 감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밝히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공개되지 않느냐라는 그가 가장 우리가 꺼리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도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이용해서 역대 집행부들이 회비를 방만하게 썼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회 감사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가 절대 공개하면 곤란한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두루뭉실하게 나가도록 하고 그 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 감사 제도를 도입해서 회원들에게 신뢰받는 집행부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 회계 감사 얘기를 좀 드리면 왜냐면 우리 박태근 후보께서 지부장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기 때문에 최근 그 소식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번에 대원총회에서 이렇게 현 재무이사가 말을 하기를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을 때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들을 그 엄격한 규정으로 하면 비용 처리가 안 돼서 법인세를 또 굉장히 많이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 회계 법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협회가 왜 외부 감사를 받냐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안에 아주 대형 회계 비리가 있을 경우는 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 협회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업이 아닌 다음에 그냥 세금도 많이 내고 비용도 뭐 많이 들어가고 한 억대 가까이 든다고 해서 이번 대연총회 때 재무이사께서 이거 클린 회계 하겠다고 우리 이상훈 협회장이 이게 외부 회계 감사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하지 못하고 이거를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다. 예. 다음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자님께서 상대 후보자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다 건너 멀리서 이렇게 날아오신 장하식 후보님의 일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선거운동 차원으로 몇 군데 이렇게 방문 인사를 갔었는데 가는 곳마다 장하식 후보님께서 먼저 와서 인사하고 가셨더라고요. 참 열정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 홍보물에 보니까 장하식 후보님이 걸어온 길을 보니 대단한 그 이력이 있으셔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그 협회장 당선되시면 제주지구 회장을 어떻게 하느냐고 궁금해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제주지구 회원들이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장이 된 다음에 굉장히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즐겁고 화목하게 제 모토가 그거거든요. 존경받는 치과의사, 행복한 치과의사를 만들고 있어서 다들 만족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협회장을 나간다고 하니 저희 임원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제주지구에서는 제가 겸직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반에 3개월 이내에 겸직하는 걸 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치과의사 회장은 뭐 같이 겸직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행체소로 가든지 근데 1년 이상이 넘으면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어서 선거를 하든지 이건 제주도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계속해서 그 한 후보께 다 질문하고 나서 다음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주 후보님께서 이번 출마 선언문에서 개파주의를 극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 집행부 임원들과 친분을 무기로 무리 없이 회무를 정상화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이상훈 협회장도 사퇴 이후의 하나로 임원들 내부 갈등을 보았습니다. 임원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면 내부 갈등도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갈등을 극복하고 회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개파주의라는 게 막연합니다만 그 개파주의를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두 가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직 임원들은 어떤 개인적으로 잘 찾아가서 잘 보시고 잘 얘기 들어드리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친분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파주의라고 하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지금 이 사회에도 한 4갈래 정도의 개파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거 때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그래서 악이 맞춰서 감정들이 상하게 되고 이게 선거가 끝나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지만 뭐 누구는 절대 안 되고 누구는 되고 하는 그것들이 지금도 그 임원들도 남아있고 뭐 지부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거를 이번이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선거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대면 선거를 하게 되면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뭐 보통 얼마 많이 들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덕분에 그런 게 없어서 다 이렇게 SNS로 소통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갈등을 줄이는 그런 선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가서 이렇게 선거 비용 많이 들이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끝나면 또 합심해서 치과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더 나왔고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이게 결심한 게 불과 3주밖에 안 됐어요. 이게 협회장을 나오겠다 하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부장들이 굉장히 이렇게 파워가 셉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의원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예산안 부결시키는데도 10분도 안 걸렸어요. 지부장들이 부결이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부결되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는데 이 지부장들하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협회장이 지부장들 각 지부를 대표한 지부장들하고 좀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스키십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예산안도 부결되고 이렇게 되냐. 그래서 이 지금 현직 지부장들 여기 다 계시지만 저랑 다들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 협회 임원들도 마침 이상훈 협회장이 뽑았지만 저랑 한 20년 제가 치과계약 활동을 하다 보니 이렇게 다들 이렇게 두루두루 잘 아는 사람들이고 내가 이게 역할 되겠다. 내가 적임자다 이거. 내가 그간 치과에서 25년 동안 기획해서 이렇게 뭐 잘 살았고 그래서 이렇게 존경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했으니 내가 한 2년 정도는 봉사를 하자. 치과문 닫고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게 훌륭하신 분들이 나올 줄 알았으면 미리 나온다고 제가 선언을 안 했을 텐데 이왕 선언했는데 또 제가 또 두 분 나오셨다고 내가 안 나올 수도 없고 좀 열심히 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까 동영상도 죄송합니다. 좀 더 멋있게 만들어 와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저도 열심히 이렇게 후보들 완주할 거고 그 상황에서 뭐 치과계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도 같이 얘기하고 또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게 소통 아닙니까? 선거하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고 또 끝난 다음에 화합하고 우리 세 분 다 절대 소송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절대 소송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나면서 웃으면서 또 우리 치과계에서 어떻게 할지 특히 내년 대연총회를 제주도에 유치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도에서 또 우리 다시 치과계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큰 그 잔치 마당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출마했으니 많은 지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출마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받은 시간이 10분인데 너무 많이 들어버려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질문하겠습니다. 장영주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이런 질문들이 뭐 비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경위가 유권자들, 우리 회원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후보님께서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관위에서 보낸 홍보물에 보면 장윤 후보님의 홍보물에 영역 사업만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 직함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실수로 그러셨는지 아니면 뭐 좀 의도가 있으신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뭐가 빠졌다는 얘기시죠? 이 홍보물에 보면 현재 직함이 안 적혀 있습니다. 아, 현재 뭘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직함이 뭔지가 공지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뭐 현재 제가 특별히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직함을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 있는 학력 경력 그대로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세 곳의 병원에 있는 의료법인 메디퓨움의 이사장으로 알고 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제가 그거를 지금 그러면 꼭 여기다 적어야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병원 뭐 해서 제가 꼭 적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걸 꼭 적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네. 보통 우리가 저도 이 선거 홍보를 만들 때 현재 박태근 치과의원 원장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장윤도 후보님께서는 전에 경력만 나열이 되어 있고 현재 직함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진 이유가 있으신가를 제가 물은 거죠. 특별한 뭐 이유는 없고요. 저는 제가 지금 직장을 여기다 꼭 적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의료법인 메디퓨움의 이사장은 맞으신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걸 물은 겁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시면 치과의사인 경우에 치과의사가 협회장실에서 진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나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당선되시면 협회장실에서 직무가 가능하다고 회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회원들이 가능하다고 뭘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치과의사가 협회장에 당선이 되면 네. 협회장실에 앉아있을 때 진료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업무가. 그러나 의료법인의 이사장은 협회장실에서도 업무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상근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근제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단 손을 놓고 그리고선 이제 그 협회 일을 이제 전념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진료를 하는 것은 일단은 진료를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사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업무가 글쎄 뭐 협회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그 우려에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취지를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는 제가 출마하기 전에 협회 고문 변호사에게도 제가 좀 자문을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을 적에 제가 협회장이 되면 어느 선에서 제가 그 겸직 금지에 준한 그런 그 행동을 해야 되느냐 여쭤봤었기 때문에 저는 정관과 제 규정에 따라서 제가 협회장이 되면 그 고문 변호사라든지 협회 내에서 그 해석해 주는 데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그 법으로 늘 얘기하시는 분들이 오늘 문제를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회원들의 정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질문해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걸로 생각이 되어서 다음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 정견 발표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명확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있나요? 다 됐습니다. 아, 예, 아쉽습니다. 아직 질문이 3개나 더 남았는데 다음 정협 발표할 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자님께서 상대 후보자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장원식 후보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를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게 이상훈 회장이 왜 사퇴했느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정리해 본 건 아마도 첫해에 그 회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이의 신청, 증거 가처분, 뭐 선거 무효 소송 이런 것 때문에 1년 동안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다. 그 기간이 2020년 3월 24일부터 2021년 1월 21일이니까 거의 1년을 송사를 당한 겁니다. 무효 소송을. 그래서 뭐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 작년 한 해 모두가 겪은 거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마도 그 임원들끼리 뭐 워크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못하다 보니까 임원들도 그렇고 직원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게 좀 하나가 되기가 좀 어려웠을 것도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노사단체 협약서에서의 그런 그 실수라면 실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더 이상 회장을 지탱하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장원식 그 후보께서는 혹시 동의하시는지, 이거 외에 또 다른 점이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나는 동의합니다. 다른 분들은 없으시고요. 좀뭐 첨언을 한다면 이번에 그 사실은 대의원총회 때 저희 지부장님과 대의원들께서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강수를 둔 데는 사실은 노조 협약서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에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해오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걸 부결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노조가 협상이 임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즈음에서 그것도 한 원인이 돼서 너무 힘드셨는지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우울증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또 우리가 또 이런 행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거는 처음부터는 좀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태근 후보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우리 임원 탄핵 문제에 대해서 장원식 후보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팜플렛에 보면은 임원 탄핵이라는 지금 단어를 쓰셨는데, 임원 탄핵, 사실 그 갈등 야기 임원 탄핵,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저희 정관에는 없습니다. 그 탄핵이라는 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정의한 말이 아니고 이번 선거, 보궐선거를 할 때 협회장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회장 3인방들이 어떤 정관의 이유를 대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론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물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분들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협회장이 물러나게 되면 선출직 부양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다 사표를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리적인 이런 이유를 드러내서 버티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우리 회원들의 정서법이랄까, 회원들의 정서법에 의하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적에는 협회는 모든 게 정관에 의해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정관에 보면 정관 34조에 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신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하면 불신임을 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장이 되셔서 만약에 이제 대의원들과 의논해서 불신임을 안건을 상정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그 불신임에 대한 게 제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데, 의결이 되면은 그 당일로서 직위를 상실하는 강력한 그런 불신임인데, 이 불신임을 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세요 혹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관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불신임 의결을 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첫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두 번째 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거나, 셋째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을 할 적에 불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임원들이 지난 1년 넘게 열심히 일을 했고, 그것이 사실은 회장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장이 사퇴를 했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임원들이 쫓겨나야 될 일이냐, 불신임으로 이게 안건이 올라가야 될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선거는 나왔지만 물론 돼야 되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최소한도의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탄핵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그 모든 이런 그 선거 과정이나 이런 거를 할 적에 협회 내에 있는 정관에 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 좀 더 할 게 있는데 뭐 좋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치겠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건가요? 다 했습니다. 네. 보충 우리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단어 선택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제가 이런 탄핵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장 후보님께서 우리가 회부를 할 때 정관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법리로 따지기 전에 법 위에 상식적이라는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탄핵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협회장이 사퇴를 하면 그 선출직 부회장과 임원들은 협회장의 책임을 동감하면서 사퇴를 하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퇴하지 않고 버티겠다고 하니까 이런 단어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협회가 제대로 굴려가려고 하면 협회장을 새로 뽑아서 새로운 동력으로 갈아타야 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겁니다. 버텼을 때 또 그분들하고 그런 갈등을 일으키고 시간을 끌고 이런 게 회원을 이해하는 길이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는 제가 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왜 좀 여쭤보냐 하면은, 결국은 뭐 자진 사퇴를 안 하는 이상 사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파기라는 거는 없고요. 불신임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불신임을 해가지고선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다행이지만, 통과가 안 될 적에는 어떻게 같이 또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뭐 불신임안이 상정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016년에 천암섭 회장 불신임안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표결이 불신임 찬성이 35.2%였습니다. 사실 이 불신임이라는 게 치과사들 사이에서 협회 일을 하다가 3분의 2 이상의 불신임을 받아가지고 쫓겨났다? 그럼 그 다음에 누가 협회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서 현 집행부를 쫓아낸다라는 그런 그 생각보다 어떻게든지 간에 품어 안고, 저는 협회장이라 그러면은 부모 같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키우고 또 자식이 잘 되게끔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러면서 일을 하는 게, 저는 협회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기도 주고 또 보람도 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협회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선거지만 이게 파퓰리즘으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관에 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뭐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럼 각 후보자 그 상호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여 주신 회원님들께서 직접 각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특정한 후보를 지명해서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원활한 정책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세 후보자 모두에게 공통되는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조성구 조우성입니다. 네. 제가 우리 대구 지부 회장 선거일 때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희들이 전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집행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모든 분을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새 후보자께서는 자율집행권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고, 두 번째 질문은 협회 미등록 회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구나 젊은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 가입하면 뭐해? 내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 이렇게까지 말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독려 방안인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처음부터 하는 거 1, 2, 3, 1, 2, 3. 네, 마이크 잡으신 분 먼저 하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중개권에 관한 사항은 제가 울산지부 회장할 때 늘 협회에다가 건의한 사항이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우리 협회가 좀 더 가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늘 관심 가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거를 그런 법적인 권한을 잘 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협회장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바탕이라도 깔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회원에 대한 독려 방안을 보시는데, 혼선이 됐습니다. 네, 계속 하시죠. 되겠습니까? 미등록 회원에 대한 독려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10년 이상 회비를 납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걸 다 내야지 입회가 되니까, 예전에 경기지부에서 미등록 회원한테 어느 정도 회비를 좀 디스카운트해서 받아들이는 방안을 총회에 선정했다가 부결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회원들에 대한 오히려 더 반감을 사기 때문에 그런 게 거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노조협약서 이 문제로 제가 이 문제로 사활을 거는 이유가 미등록 회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회비를 성실하게 냈던 회원들도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회비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이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 발등에 떨어진 이 노조협약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협회장이 정말 이런 집행부는 회비를 더 인상해서 내더라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집행부를 만들게 되면 회원들이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가, 협회장의 회비, 방만한 회비 안 쓰는 이런 거, 성실함 이런 것들이 우리 협회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율주택권이 변호사회처럼 있으면 좋겠는데 보건복지에서 안 주는 것 같고요. 미등록 회원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공약에 넣으려고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다 중앙회 가입의 의무가 의료법에 있거든요. 근데 중앙회 가입 안 했을 때 처벌조항이 없어. 그 처벌조항을 과태료 10만 원이라도 넣어두면 어쨌든 이렇게 미등록 회원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공약에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막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 걸로 봐서 내가 모르는 큰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회장이 되면 제가 서울에 계속 있을 거니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보건복지부 찾아가고 해서 그거를 한번 의사협회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미등록 회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95% 이상 다 가입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심각하게 하지는 못하는데 또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협회비를 뭐 내긴 뭐 부담될 수도 있지만 협회를 내고 협회비 안 내는 미등록 회원들 사실 무임승차하는 거거든요. 제가 공문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먹고 사는 게 협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등록 가입을 하지 않고 그냥 협회비를 안 내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경에 무임승차하겠다고 하는 아주 부도덕한 짓이기 때문에 다 가입을 해라라고 이렇게 제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가입들을 하셨고 그렇게 한데 뭐 다른 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한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부회비 70만 원에 10만 원 투쟁기금 그다음에 중앙회비 50만 원 거의 1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96년도에 개업했을 당시에 저희가 전체 보험에서 우리 치과가 차지하는 포션이 6.2%였어요. 근데 25년이 지난 현재 우리가 임플란트도 주고 틀니도 주고 레진 주고 했는데도 지금 4.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포션에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했으나 사실은 그 보험 파이가 키운 것만큼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신 한의사는 거의 한 3, 4% 지금 6.1%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돈을 많이 내야 이렇게 잘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협회비 내는 걸 너무 아깝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할 테니 더 열심히 일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도와가면서 어떤 회원 중에 협회장이 되면 나한테 뭐 해줄 거냐 묻는 분이 있던데 아니 뭐 이렇게 협회 다 같이 노력하는 거죠. 제가 좀 더 노력한 거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좀 우리 치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2014년부터 협회에서 그 법제 담당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징계권 문제는 뭐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이제 자율징계권은 없이 징계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다가 징계를 청구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청구를 해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복지부에서 청구를 요청했을 적에 그들의 잣대를 볼 적에는 별로 그렇게 뭐 심각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징계 청구권은 별 의미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 청구권을 좀 획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주게 되면 복지부에서는 그 이익단체를 이렇게 좀 목을 쪼을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주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협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그 중대성이라 그럴까 이런 거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뭐 투쟁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얻어내야 되는데 또 그러기에는 또 그렇게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협이 아마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조금 복지부랑 좀 이렇게 신강을 벌이는 게 아마 CCTV 문제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CCTV를 그러면 좀 주고받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율징계권을 주고 CCTV를 뭐 설치하게 한다라든지 법적으로 이런 딜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율징계권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명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뭔가를 딜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좀 뭐 변호사 협회처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원이들에 대한 회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면허를 따면 치과의사 협회에 자동 회원이 되지 않습니까? 회비를 안 냈다고 뭐 회원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협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연대치대 동창회장을 했는데 동창회도 회비 납부율이 한 50%에서 5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협회에 납부하는 그 비율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쨌든 동창회도 동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줄 적에 제가 한 60%까지 끌어올렸었는데 협회도 좀 어떻게든지 간에 올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려면 회원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좀 홍보도 좀 하고 뭐 다른 후보들 말씀하셨듯이 이거 뭐 내가 회비를 내도 아깝지 않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공통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세 분 후보님 대구 경북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근데 치과의사협회 회장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이 뭔지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사실 치과계에 10년 대계 또는 100년 대계가 뭐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치과계가 회원도 많고 하지만 협회장이 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그 뜻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사실 우리 치과계의 미래가 어떤지, 어떤 후보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시간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뭐 다른 사람이 질문을 뭐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협회장의 앞으로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우리들한테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단체 협약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치과계 파일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 때 임플란트 확대하고 우리 무치하게 임플란트 2개 심어서 이렇게 오버대치하는 걸 환자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굉장히 좋은 프로토콜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내진이 보험 파일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 우리가 신기술을 좀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 내과 가면 의사들이 진료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검사해서 돈 벌거든요. 우리는 힘들게 너무 진료만 해서 돈을 버는데 좀 예방이라든지 검진이라든지 혹은 뭐 엊그제 경희대 병원을 갔더니 이게 검진 오면 다 검진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면 10몇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진료 외적인 걸로 좀 파일을 키워서 우리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살 수 있고 그래서 환자들 존경받고 좀 행복한 치과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할 생각입니다. 다음 네. 우리 질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글쎄 이건 뭐 어떤 일을 할 거냐라는 이제 질문이실 수도 있고 또 협회장이 됐을 적에 어떤 중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뭐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노사의 박사 문제라든지 무슨 정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일적인 거 말고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 제가 좀 정말 꼭 하고 싶은 거는 치과 의사들의 위상을 좀 한번 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뭐 아까 저희 병원 얘기하는데 제가 왜 회원들한테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야 되나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들이 꼭 치과 환자만 봐야 되느냐? 그랬을 적에 치과 의사로서만 존경받는 거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치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뭐 변호사 되는 사람도 있고 방송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질 적에 치과 의사들의 위상이 올라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치과 의사들의 영역을 좀 넓혀주고 아까 파일을 좀 키워주신다는 표현이랑 비슷하기도 하면서도 조금 다른 차이이기도 한데 치과 의사들한테 좀 많은 정보를 주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이제 검진병원을 하게 된 거는 저는 뭐 의료법인에 이제 처음에 메디칼 의사 5명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시작을 했는데 메디칼 병원이 한 10년 지나면서 법인이 한 10년 지나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문을 닫게 돼가지고 제가 그때 나이가 한 40 초반이어서 좀 너무 혈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맡아서 한 지 지금 20년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잘 되는 법인이 되다 보니까 치과 의사로서 제가 좀 뭐랄까요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간에 협회가 치과 의사들의 어떤 그 위상을 높여주는 일을 어떤 그 외부적으로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협회 대연총회에 처음 입성해야 했다고 해야 되나요? 한 게
울산지부 회장에 당선되고 나서 바로 2011년도에 처음 협회 대연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느끼는 바가 갈수록 이 협회가 품이 없어지고 추락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런 보궐선거라는 초유의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론 아까 장원식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들에게 그런 보호파일을 키워드리고 그런 역할도 협회가 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 아까 우리 장윤준 후보님 그 동영상에도 나왔듯이 협회가 지금 거의 그 응급 환자의 상태로 지금 숨이 깔딱깔딱하는 이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죽어가는 협회를 살리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협회를 살리는 가장 첫 번째 그 임무가 노조협약서를 해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조협약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회비 납부하는 회원들이 이탈하게 될 것이고 회비 납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별 메리트가 없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 시점이 바로 그 아주 중차대한 골든타임에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제가 다음에 다시 선발 투수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비전을 제시하겠지만 지금 이 보궐선거의 자리에서 불펜 투수로 나온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루빨리 이 죽어가는 협회를 그나마 좀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제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 후보님들에게 궁금하신 게 많은 테지만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궁금하신 거는 다 마치시고 개별적으로 따로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분들은 질문 안 하시나요? 개별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끝으로 각 회장 후보님들의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기호 3번, 기호 1번, 기호 2번 순서로 하겠습니다. 발언은 각 캠프당 2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대구 경북 회원 여러분, 제한된 시간에 만족스러운 정견 발표가 되었는지 무척 염려가 됩니다. 저도 짧은 시간에 생각한 바를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본명을 말씀드리면 누구나가 다 아실 스님께서 열심히 법문을 하시고 마지막에 오늘 다 듣지 못한 법문은 바람에게서 들으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 정견 발표에서 다 듣지 못한 말들은 듣거나 보려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려 봅니다. 오늘날 이 청담한 협회의 모습에는 우리 모두의 얼굴들이 다 조금씩 녹아들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 선거에는 유권자가 갑입니다만 적어도 보궐선거에서는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 번씩 느껴보시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조금씩 책임을 느낀다면 협회는 예전처럼 품위가 있고 살아있는 협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대구 경북 회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장영준 후보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발언을 아무래도 일어나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먼저 마무리 발언 하기 전에 아까 치의학연구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제가 2002년도 사진에 보니까 그 당시에 치의학연구원
국회의원 만나서 뭐 이렇게 일했던 그런 기록이 있던데 대구가 그 우리 저 지금 서상기 의원이 2015년에 지휘학융합산업연구원 개설 법안을 발의했었고 지금 현재 대구 경북에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형성을 하고 또 이제 그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300억이 넘는 회사가 한 5개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대구가 의료 첨단 산업 시티로 발전하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구지구 경북지구 회원 여러분, 오늘 정기현 발표회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정기현 발표에 나서신 우리 두 후보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기현 발표회에서 좋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매우 위기 상황에 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존재의 이유와 역할을 명확히 찾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적 구호 위주의 회무나 행사 위주의 회무, 탁상 공론의 회무, 주장적인 회무는 지금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갈 길을 찾고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한 경영 마인드, 저 장영준의 경험과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도 작은 치과에서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조 경영, 직원 경영, 협회 경영을 모두 스마트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회무 경험과 능숙한 경영만이 이 위기를 타결할 수 있습니다. 회무와 경영을 겸비한 안정된 협회로 재탄생하기 위해 가장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중심이 되는 실천 가능한 공약, 속도감 있는 해결, 기호 1번 준비된 협회장 저 장영준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장은식 후보님. 그러면 저도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위기 상황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대구에서 화합의 바람을 일으켜 대한민국 치과계가 한마음으로 회원 여러분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통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만 협회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무의 어려움도 알고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이 1000년을 간 이유는 로마 시민만 독점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스페인이나 발칸반도 출신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황제를 할 수 있는 열린 사회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1000년을 간 것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능력과 열정에 따라서 협회장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합을 위해서는 특정 세대만 독점하는 협회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60대 경험 많은 협회장도 좋겠지만 50대 젊은 협회장이 되었을 때 세대 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왕성하게 활동하는 치과사들이 30대, 40대이기 때문입니다. 계파주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선거 때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극단적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치과계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에서 탈퇴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승복하고 협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완전한 비대면 선거이고 스마트폰 선거입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고비용 조직 선거를 탈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부디 행복한 치과계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분 후보님들 멀리서 내려왔는데 물론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건 아닌데 좀 궁금한 거 있으면 확실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좀 멀리더라고. 새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동의합니다. 아니 개인 질문 이야기시죠? 예, 저도 질문을 좀 드리고. 그럼 하나만 더 받죠. 제가 이 사회보러 나온 게 아닌데요. 이건 지금 제 질문이 아니고 지금 어떤 회원분께서 질문을 한번 올렸습니다.
드리는 질문이 지금 이제 새 후보님께서는 지금 반쪽짜리 지금 회장이 되시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랑 연결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한번 이 회를 한번 구해보시겠다고 지금 나오신 건데, 뭐 물론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회 자체를 뭐 어떻게 바꾸시는 건 힘들 것 같고, 아마 다음 그 회를 위한 그냥 반석을 좀 깔아주시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새 후보께서 나오셨는데 새 후보가 각자 다른 후보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나는 어떤 특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그죠? 어느 후보님부터 박태현 후보님 하실까요? 네. 노조 협약서 문제를 자꾸 거론하니까 좀 실증나실 만도 하지만 그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새 후보님들, 다른 두 분 후보님들과 저와의 가장 큰 차이는 또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 자체가 노조 협약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우리 협회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현 후보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좀 그런 표현들이 과격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듯이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협회는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서 가자는 거가 다른 두 후보님과의 가장 큰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장은식 후보님. 네, 저는 저희 31대 집행부랑 저희 지부장들이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원 협회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지만 그 중에서 계속해야 될 것들은 계속하고, 그다음에 포기할 것들은 포기해서 어쨌든 마무리를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하게 됐고, 다른 후보하고 차이점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거의 60대가 되셨고 저는 50대라서 30대, 40대 젊은 원장님들하고 소통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현진 후보님. 제가 60대인가 본데요. 차별성을 좀 말씀하신 거죠?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과의사협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위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라 역사가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 어려울 적에 항상 반전의 드라마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2002년부터 제가 이제 협회 일을 시작을 해서 그 20년을 제가 자이든 타이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작년에 제가 협회장을 출마한 선거로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의 제가 협회장 선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대가 돼가지고 이러고 나가는 것도 제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 협회를 좀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오랜 경험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적인 면에서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조의 일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직원들 간의 화합 문제, 아까 질문들 보니까 다들 좋은 질문들인데 이런 것들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간이 짧지만 이 어려운 것만큼은 제가 좀 해결을 하고 치과계에서 저도 마무리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회장님 잠깐 전달 말씀 있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신 모든 분이 하시는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원래 코로나만 아니면 마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4인 모임 이상 끊기가 더 이상 뒷일을 또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요 끝나고 뭐 개인 후보에게 궁금한 걸 또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 여기 계신 세 분 후보님과 우리 회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는데 아까 중간에 세 분께서 서약을 하셨습니다. 뒤에 뒷일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서약서에 서명을 받고 증거로 사인하시고 세 분 요 서셔가지고 사진 한 방 찍고 증거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약 다 하시면 제가 서약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약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핵심 단어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길게 할 필요가 없죠. 본인 및 본인과 관련된 선거 캠프에서는 제31대 대한치과협회 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관계기관 등의 송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